안녕하세요. 저는 땡큐와 추맘입니다. 처음 말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어색할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외벌이 4인 가족 한 달 50만원 살기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저희 둘째 하추가 아파서 입원도 했었고 통원 치료 드디어 오늘 등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4월 7일부터 12일까지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2주치를 정산해 보겠습니다. 현금 10,000원 있던 거는 외식비를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넣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한 달에 6일씩 5주로 해서 한 주에 10만원씩 마트와 간식으로 7만원, 그리고 배달 외식 포장으로 3만원 해서 10만원으로 6일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2만원씩 사용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6일 중에 하루는 무지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 한 달 50만원과 10만원의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월을 쭉 사용하는 걸 보고 예산을 조금 올려서 금액을 남겨가지고 저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는 일단 4월 7일 날 아이가 콧물이 계속 있었고 토요일 날 나들이를 갔다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밤부터 아이가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일요일 날 하는 병원을 갔었어요. 그리고 저도 또 감기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진료를 보고, 그런데 거기 이제 병원 앞에 이마트가 있어서 장을 봤는데 51,850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는데 컴포즈에서 망고 스무디 3,800원 지출했고, 그리고 떡볶이를 포장해 왔어요. 신참의 중간 맛으로 4,500원. 그리고 오면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런치 가격에 7,900원 지출해 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병원비로는 아이와 제가 진료비로 11,300원, 약제비로는 1,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식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고 또 7만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7만원과 외식비 3만원에서 10만원, 모든 게 지금 식비로 이제 50만원을 하게 되었고, 여태까지는 병원비와 그 생필품까지 해서 그 가격, 그리고 예전에는 한 달 40만원으로 그 안에 모든 게 있었는데 항상 거의 부족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생필품과 그다음에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목적 저축을 해줘서 그 돈에 쓰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둘째 주는 그 첫날 4월 7일 날 거의 모든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4월 8일 월요일, 4월 9일 화요일 이렇게 집에서 무지출로 보냈고, 4월 10날 선거 날에는 저는 5일날 그 사전 투표를 했고, 남편이 이제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음식을 하지 않고 오후에 그 피자를 시켜달라고 해서 남편이 도미노
피자를 시켜줬답니다. 그 남편이 앱테크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서 저렴하게 먹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약을 먹고 금방 나아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열을 재봤을 때 이제 열이 좀 나가지고 어린이집을 계속 못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다가 그래서 무지출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시켰어요. 뚜레쥬르에서 빵 배달을 시켰는데 이것도 그 현대카드 스마일 카드라고 해서 스마일 페이 그 적립금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교에서는 그거를 스마일 페이로 할인을 많이 받아서 1943원에 빵을 배달해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주는 이렇게 지출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10만 원이 약간 넘은 금액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주는 4월 13일 날 큰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병원에 예전에도 아이가 축농증이 심해서 코가 많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이가 좀 밥도 거의 못 먹고 구토하고 하다 보니까 배 사진하고 이제 코 사진하고 가슴 사진까지 찍었는데 장염도 왔고 중염까지 왔고 이제 폐렴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입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월 13일 날 입원을 갑자기 하게 돼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입원을 해서 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고 또 막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수액을 맞고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잠을 자고 나니까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 잘 자고 이렇게 약도 잘 먹고 죽도 먹고 했는데 이제 새벽에 자꾸 그 이제 수액을 체크하고 이렇게 그 줄이 이제 꼬이지 않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잠이 깼는데 이제 콧물이 그 코피가 막 나가지고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딱 손으로 닦으니까 여기 주변이 막 피 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맨발로 이제 막 간호사한테 나가서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잠이 깨다 보니까 계속 아이가 이제 울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는 계속 또 하루를 밤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큰 아이도 이제 걱정이 되고 해서 이제 퇴원을 하면 안 되는데 퇴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14일 날 퇴원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있을 때 차로 이제 퇴원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약을 처방받고 월요일 날 진료를 아침에 보는 걸로, 자주 진료를 보는 걸로 통원 치료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가 잠도 잘 자고 다행히 약을 잘 먹어줘서 이제 식욕 돌아오고 해가지고 금방 괜찮아졌고, 그리고 이제 13일날 토요일날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 다음에 3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입원을 하고 이제 남편이 짐을 싸다 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없는 약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남편이 짐과 같이 올려다 주고, 그래서 2,500원에 약값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또 이제 제가 좀 먹을거리나 아이 간식 같은 거를 마트에서 좀 사다 주고, 또 집에서 딸과 먹을 것들을 조금 사서 39,440원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주차비를 계산을 잘못한 바람에 4,000원의 주차비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트 가격으로 주차비를 이제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입원하기 전에 이제 김밥 2줄을 7,600원 지출해서 제가 병원에서 먹었고, 또 병원에 거기 자판기 안에서 800원 캔커피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면서는 병비 계산을 이제 가퇴원이라고 해서 했다가 다음번 병원에 왔을 때 재정산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아침에 그 병원을 가면서 또 이마트를 갔어요. 먹을 거를 좀 많이 샀고 82,700원을 지출했는데 8만원 이상이어야지 그 꿀 쿠폰 그 5,000원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맞췄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제가 쿠팡으로 집에 캔콜라를 지금 계속 쟁여두고 있는데 15,990원 지출을 했고, 또 이마트 장을 보면서 거기 같이 있는 곳이라서 또 떡볶이를 포장했는데 이번에는 매운맛으로 지역카드를 사용해서 4,500원 지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큰아이 학교를 데려다주고 오느라고 너무 배가 고파서 남편이 소세지 하나를 2,000원에 지역카드로 지출을 해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4월 17일날 수요일날 오후에 이제 남편 반차를 쓰고 병원을 또 갔는데 오면서 노브랜드를 또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살 생각이었는데 또 45,440원 지출을 해서 총 지금 19만원 정도 마트 식비로 지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월요일날 맥주까지 사가지고 왔네요. 4,000원 지출이 있었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찍다 보니까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두 번째 주는 이제 거의 안 쓴 반면에 셋째 주에는 식비를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만원 넘게 썼는데 원래 7만원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제 2주가 더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마트 장을 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비로 이렇게 4월 7일날 첫째 주에는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원하고 통원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하루 입원했는데 1박 2일 단실을 했는데 입원 실비는 얼마 안 났지만 비급여 검사비가 비싼 검사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선택이라고 하지만 다 한다고 하면서 해야 하는 것 같이 말을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하다가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비를 어제 바로 청구를 해가지고 22만 637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괜찮아지니까 제가 이제 너무 목이 아프고 콧물도 많이 줄줄줄 나와가지고 같이 진료를 받는데 제 약값이 18,550원이 나와서 이것도 약제비가 8,000원만 제외하고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10,000원이 넘어야지 이제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 10,000원 살짝 1,700원 뭐 이러면은 그냥 청구 안 하고 이랬었는데 8,000원 공제라서 그러면 2,700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8,000원 이상 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번에 한꺼번에 막 다 청구를 해서 실비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구매해 놓는 타이레놀을 2개 6,000원에 지출을 했고, 그래서 총 이제 둘째 주, 아니죠, 셋째 주죠. 병원비가 189,653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좀 저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제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되겠고, 아이들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냉장고를 이번에 결혼하고 14년 만에 이제 물이 밑에 고이고 항상 계속 그러길래 냉장고를 샀는데, 이제 무이자로 해서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금액도 매달 수입이 들어오면 10만원씩 여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탁기도 바꿀 때가 됐으니 이것도 사서 열심히 모아주도록 하고, 원래 이제 모아가지고 사면 좋은데 이제 물이 너무 세다 보니까 빨리 바꿨고, 또 제가 로봇 물걸레 청소기 겸용 청소기도 사고 싶고, 또 식세기도 사고 싶고, 커피 머신도 사고 싶고, 지금 소파도 다 누더기가 돼가지고 그것도 버리고 소파도 아예 없애던가 소파를 사고 싶고, 또 침대도 그렇고, 또 큰애가 또 아토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알러지 친구, 친구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이제 집 청소도 물 청소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청결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 저번에도 독감에 걸리고 너무 건강 관리가 이제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40이 넘으니까 이제 영양제도 챙겨 먹게 되고 운동도 꼭 해야겠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제는 아프면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집에 비염 그 노필터인가 그 공기청정기 겸 뭐 공기 살균기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살까 고민 중이고, 그리고 면봉 초코초코라고 해서 촉촉하게 해주는 촉촉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사고 싶고, 그리고 또 배 도라지즙은 저희가 계속 그때 항상 먹다가 쭉 먹으면은 남편 말로는 감기가 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에 좋으니까 배 도라지즙을 아이들과 함께 챙겨 먹으려고 이번에 100포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이제 가까이 돌아오는 게, 어린이날은 솔직히 할머니들이 용돈을 주신 게 있고 하니까 어버이날 양가에 10만원씩 드릴 거, 그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 대출에 대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휴가비도 이제 앞으로 모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차 보험이 요번에 급하기 때문에 20만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20만원을 이렇게 20만원짜리로 해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입이 들어오면은 주유비도 5만원을 넣어줄 거고, 또 요번에 출금되는 게 행사비 15만 6천원, 어린이집 비용 20만원과 15만 6천원이 같이 출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KB에 넣어져 있고, 강아지 사료 구매 비용 그만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3만원이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용돈과 비상금이 앞으로 모아져서 꼭 필요한데, 남편은 20만원씩, 한 달 20만원씩 1년 비용을 요번에 한꺼번에 줬거든요. 그래서 제 용돈은 원래 없었는데 이것도 저축을 통해서 목적 저축으로 해줄 거고, 오늘 지금 10만원을 이제 풍차 적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9개월, 4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9개월을 10만원씩 해서 다음 달에는 20만원이 되고 그 다음 달에는 30만원이 되는데, 꼭 매달 적금을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 나중에는 몇십만 원씩이라도 이제 적금이 만기돼서 있을 수 있도록 시작을 했고, 이게 도시가스가 10만 원 넘게 나오다가 이번에 8만 원이 넘게 났는데, 이것도 이제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의 이제 예산은 그 금액을 그냥 계속 넣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 필요한 것과 멍멍이 10만 원이 있고, 행사비는 넣어져 있고 이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20만 원 그래서 3만 원과 20만 원, 그 다음에 15만 6천 원, 그리고 병원비는 너무 많이 써서 텅텅 비었고, 용품비도 요번에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고, 그 다음에 식비는 외식비는 식비 부족한 걸 대비해서 만 원을 넣고 앞으로도 이제 채워놔서 식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에 여기다가 외식하는 날로 해서 이제 넣어줄 거고, 3, 4, 5, 6, 7, 8, 9, 10. 이것도 저희가 진짜 돈을 뽑아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진짜 돈으로 좀 모아줘야 되지. 그래야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제 지역카드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카드에 그 적립금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부수입으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게 다음 넷째 주에 예산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는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무지출로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어차피 처음에는 식비 얼마 7만 원, 배달 3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에 2만 원씩 내가 좀 오늘 안 쓰면 그 돈이 아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장 볼 때 크게 들어가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10만 원을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예비비도 비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죠. 그동안 이제 모아져 있던 돈을 다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축을 해서 이제 좀 예산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남긴 금액으로 이제 저축하는 것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매달 나가는 금액 중에 학원비가 큰애 피아노가 17만 원, 지역 카드로 해서 6%의 할인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카드로 또 해서 20만 원이 올해부터 올라가지고 20만 원을 내고 있고, 원래는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간부터 5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6만 원만 내줬으면 됐거든요. 근데 11월부터 이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게 차량비가 또 3만 5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20만 원이니까 16만 5천 원인 거죠. 그리고 남편 교통비가 7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7만 원 넘을 때도 있고 이제 좀 안 될 때도 있고, 관리비가 2만 원. 저희 신축 빌라 여기 지어지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게 2만 원이고, 수도비는 12,990원. 동일하게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는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카드 할인으로 해서 한 2만 원대로 전기료가 많이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 여름에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스는 보일러 틀면은 막 14만 원인가 막 이상도 막 나오길래 이제 가스비는 좀 저축을 해놨다가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절약도 해야 될 거고, 통신비는
이제 예전에 4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TV 인터넷으로 해서 스카이라이프 19,800원에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뭐 한 38,000원인가 이제 비싸게 뭐 TV 2대 이렇게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요걸로 바꿔서 이제 금액을 낮춘 거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고, 남편은 데이터가 그때 사용하면서 이제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좀 데이터 많이 써도 안 올라가는 그 요금제로 해서 이제 14,000원 정도인데 이제 할인을 받아가지고 13,000원 정도고, 저는 딸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집에 있던 핸드폰에다가 유심을 껴서 우체국 알뜰폰을 해가지고 2,200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그 딸 거랑 똑같이 2,200원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거 만족하는 것 같아요. 뭐 영원으로 쓰다가 또 다른 데로 갈아타고 이러는 것보다 한 2,200원 정도로 지금 계속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보험은 아이들 보험을 태아보험으로 해서 30세로 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90세로 5만 원 정도씩으로 해서 바꿔주었고, 나머지는 내 가족 실비로 해서 15만 원 잡았지만 여기서도 14만 얼마로 되기 때문에 2,188원이 남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남는 것들을 모아서 저축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10만 원, 40만 원, 77만 원 해서 80만 원에다가 여기 60만 원, 140만 원으로 이제 한 달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대출을 빨리 갚으려고 하는데, 이제 한 달에 250만 원씩이면 1년에 3천만 원이더라고요. 3천만 원으로 한 3년이면 이제 9천만 원이 갚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몸테크라고 하죠. 이렇게 빨리 이제 갚아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저축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